할머니, 혹시 치매이신가요? 그 한마디가 은행 안 공기를 송두리째 갈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뒤섞이고 고요했던 로비가 싸늘해집니다. 오명자의 손끝에서 도장이 떨어지고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릿하게 봉투를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섭니다. 다음 날 같은 은행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엔 다른 분위기입니다. 탁자 위로 해지 서류와 인출증이 차례로 놓이고 도장이 찍힙니다. 직원의 손끝이 떨리고 프린터가 승인서를 밀어냅니다. 그 순간 오명자는 눈을 들어 조용히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잃은 품격은 못 되찾아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습니다. 모든 건 그날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로비 바닥에 길게 내려앉습니다. 창구 위 작은 화분의 잎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번호표 기계가 짧은 소리를 내며 종이를 뱉어냅니다. 오명자는 낡은 지갑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문턱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숨이 조금 가쁘지만 걸음은 단정합니다. 벽에 붙은 안내문에는 친절한 금융, 따뜻한 상담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고령자 배려, 창구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의자에는 점심시간을 앞둔 직장인과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학교 가방을 맨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로비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에어컨 바람이 천천히 공기를 섞습니다. 명자는 번호표를 뽑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립니다. 봉투 안에는 한 번 더 확인한 손자 등록금 납부서와 계좌 이체 신청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종이 모서리를 맞추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오래 묵은 습관처럼 서류를 3번 넘기고 도장을 넣은 작은 주머니를 만져봅니다. 손끝이 약간 떨리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129번 고객님 창구로 모십니다. 전자 안내판의 숫자가 바뀌고 명자는 조심히 일어섭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창구 안쪽에는 회색 조끼를 입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화면으로 시선을 떨어뜨립니다. 명자는 미소를 띤 채 인사를 합니다. 등록금 보내려고 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건네자 직원은 반사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며 화면을 훑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입술이 굳게 닫힙니다. 화면에 찍힌 잔액과 거래 이력이 그의 시선을 잠깐 붙잡은 듯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곧 익숙한 사무적 표정으로 덮입니다. 그는 마우스를 2번 클릭하고 서류를 한 장씩 넘깁니다. 신분증 주시고요. 통장 비밀번호 말씀해 주세요. 명자는 주민등록증을 건네고 조심스럽게 숫자를 말합니다. 손자 이름이 적힌 서류 위를 한 번 더 쓰다듬습니다. 뒤쪽 의자에서 누군가 하품을 하고 카운터 옆 복사기가 종이를 밀어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은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어르신, 이체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혹시 요즘 전화 같은 거 받으셨어요? 명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우리 손자 등록금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화면 아래 검토 목록을 클릭합니다. 근데 이 서류 어르신, 혹시 기억력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노인분들 피싱 피해가 많아서요. 절차상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말끝에 어색한 미소가 붙습니다. 명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고 손등에 힘이 빠집니다. 잠깐 동안 눈동자가 흔들리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살짝만 확인할게요. 혹시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고르게 퍼집니다.
주변 대기자 중 몇 명이 고개를 들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웃습니다. 요일이요? 그건 제가 몰라도 괜찮지요. 돈 보내면 되지요. 직원의 입술 끝이 굳고 한쪽 눈썹이 올라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돕자는 의미예요. 혹시 치매 같은 게 있으시면 가족분 동행이 필요해서 순간 인접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다른 직원이 입가를 가리며 짧게 웃습니다. 작은 웃음소리는 로비의 고요를 살짝 흔듭니다. 명자의 손가락 사이로 도장이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명자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쉽니다. 손자와 등록금 이야기, 학과 배정 문자, 기숙사 배정 안내가 떠오릅니다. 오래전에 남편과 토지를 살 때 계약서 위에 찍던 그 도장의 감촉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 시절의 먼지 냄새와 햇볕에 바랜 도면의 색깔도 기억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엽니다. 제가 보낼 돈은 제가 압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절차대로 하세요. 직원은 규정 문서를 펼쳐보며 답합니다. 네, 그럼 추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무언가를 문의합니다. 단어 몇 개가 명확히 들립니다. 고령, 단독 내방, 고액 이체, 위험 신호. 이어폰 너머 답을 들은 직원은 다시 명자를 봅니다.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가족분 오시기 전에는 이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단호한 어조입니다. 명자는 줄곧 곧게 세웠던 등을 조금 펴고 서류를 차례대로 거둡니다. 봉투 입구를 눌러 종이 끝을 맞추는 손길이 매끈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짧은 대답 뒤에 긴 침묵이 한 번 흐릅니다. 직원은 화면 속 잔액과 명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서류를 슬쩍 테이블 쪽으로 밀어둡니다. 그 작은 밀침이 의외로 크게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난 명자는 창구 유리 너머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인사처럼 보이지만 결심에 가까운 동작입니다. 로비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계절이 바뀌는 냄새가 은은하게 밀려옵니다. 명자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며 벽에 붙은 고객의 소리함을 흘깃봅니다.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끄덕여집니다. 문턱을 내려서며 햇빛이 눈꺼풀을 스칩니다. 바깥은 더 따뜻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 입은 학생 둘이 웃고 골목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울립니다. 명자는 길가 벚나무 아래에 잠깐 서서 손가방을 열고 도장 주머니를 다시 확인합니다. 도장 표면의 약간 다른 부분을 엄지로 쓸어봅니다. 감촉이 분명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슈퍼 앞 평상에 앉은 어르신들이 장기판을 두드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명자는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오명자 댁, 어디 다녀온교? 예, 은행 좀요. 대답은 짧습니다. 골목 끝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고양이가 담장 위에서 몸을 느립니다. 장독대 위 햇살이 반짝이고 마른 고추가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명자는 방에 들어가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고 오래된 문서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뚜껑을 열면 부동산 계약서, 등기부 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들이 세월의 냄새를 품고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계약하던 날의 기억, 골목. 어기 할머니가 건네던 떡 한 접시 기억, 공사장의 흙냄새가 함께 떠오릅니다. 명자는 책상에 앉아 작은 스탠드를 켭니다. 전등빛이 서류 위로 둥글게 번집니다. 그녀는 공책을 펴고 날짜를 적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들은 말, 치매냐고 묻다. 글씨체는 단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줄에 조용히 한 줄을 덧붙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가늠하는 눈빛. 펜끝이 잠시 멈춥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다이어리 뒤쪽에 접어둔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에는 거래해지 요청서 초안이라고 연필로 쓴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명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입니다. 마음속 무게가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밤이 찾아오고 부엌 창밖으로 별빛이 하나 둘 켜집니다.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고 머그컵에 따뜻한 차가운 김이 올라옵니다. 명자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차를 마십니다. 손바닥에 남은 컵의 온기가 마음까지 번집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긁어내릴 때 그녀는 상자 바닥에서 오래된 비닐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남편의 도장이 들어있던 봉투입니다. 비닐의 질감,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낯익습니다. 명자는 그 도장을 살짝 들어 빛에 비춥니다. 붉은 면이 둥글게 반짝입니다. 늦은 시간 창틀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잦아듭니다. 명자는 상자를 닫고 도장을 품에 넣습니다. 이불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탁자 위에 내일 챙길 서류를 순서대로 쌌습니다. 맨 위에는 주민등록증, 그 아래에는 예금 해지 신청서 초안, 그 밑에는 재단 계좌 정보가 놓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등을 한번 문지르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오늘 나창구 유리 너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떠오른 이미지는 곧 벚꽃잎이 바람 타고 흩날리듯 사라집니다. 마음속엔 다른 그림이 자리합니다. 도서관의 긴 책장, 아이들이 책을 읽는 작은 손, 저녁 햇살의 먼지들. 명자는 베갯모를 고쳐베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침묵 속에 달빛이 창틀의 하얀 테를 두릅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깊고 안정적입니다. 결심은 단단해졌고 내일의 행로는 분명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큰 소리를 내지 않겠지만 누구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밝힐 것입니다. 새벽이 오면 문서를 들고 문을 나설 겁니다. 그 길의 시작을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걸었습니다. 손자에게 보낼 등록금은 다른 길로 돌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등록금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가게들의 한 달 월세가 될 것입니다. 새벽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시계의 초침이 한 칸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밤은 고요하게 그녀의 결심을 덮습니다. 해가 막 떠오른 시각, 지점 사무실의 형광등이 윙하고 낮은 소리를 냅니다. 야근 후 정리하지 못한 서류가 프린터 옆에 한 무더기 쌓여 있고 택배 상자에는 새 홍보 리플렛이 아직 봉인된 채 들어 있습니다. 박 대리는 커피를 들고 출근 도장을 찍듯 출입 카드를 태그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자 사내 메신저 알림이 연달아 뜹니다. 본점 공지 VIP 거래건, 급건 확인 요망. 제목의 형식이 평소보다 간결하고 표시된 긴급 레벨이 가장 높습니다. 그는 무심코 클릭했다가 몸을 앞으로 당깁니다. 화면 한가운데 거래 해지 및 전액 인출 요청 고객 오명자라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금액 칸의 숫자는 5자리의 0을 6묶음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말없이 숫자를 세어봅니다. 마음속으로 세던 0이 늘어날수록 목 뒤가 서늘해집니다. 지점장은 회의실로 직원을 부릅니다. 작은 회의실에 모인 5명은 각자 태블릿과 수첩을 펴고 본점 위기관리팀과 화상 연결을 합니다. 본점 담당자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해당 고객은 VIP 등급 최상위입니다. 본점 직속 관리였으나 거주지가 지점 관할이라 로컬 거래를 유지했습니다. 고객 불편 발생 보고 들어왔고 현재 전액 인출 및 거래 해지 요청 접수 상태입니다. 지점장의 눈가가 빠르게 떨립니다. 사유는 화면 공유로 넘어온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습니다. 창구 응대 발언, 고령자 치매 의심 발언, 모욕감 호소 가능. 박 대리는 잠깐 눈을 감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목소리 톤, 억양, 손짓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로비는 아직 한산하지만 출근 시간 가까워지며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전광판 안내가 켜지고 보안 요원이 문 앞에서 인사합니다. 박 대리는 창구 안의자에 앉아 헤드셋의 스펀지를 만지작거립니다. 옆자리 직원이 속삭입니다. 그날 그분이래. 속삭임이 귀에 남아 진동처럼 맴돕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CCTV 모니터를 켭니다. 화면 속에서 번호표를 든 노인의 움직임, 봉투를 모으는 손놀림, 창구 유리 너머로 고개를 숙이던 순간이 반복됩니다. 반복될수록 장면은 더 선명해지고 마지막 인사의 각도가 더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전 9시 40분. 자동문이 열리고 오명자가 들어옵니다. 오늘 그녀의 복장은 더 단정합니다. 은빛 비녀가 햇빛을 받아 작은 점처럼 반짝입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하고 지점장의 호출에 따라 상담실로 이동합니다. 상담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로비와 분리되어 있지만 바깥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비칩니다. 테이블 위에는 생수 2병과 종이컵이 놓여 있고 사과의 뜻을 담은 듯한 작은 과일 바구니가 보입니다. 지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표정에는 급히 연습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상담은 매우 절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점장은 거래해지 요청을 재고해달라는 뜻을 에둘러 전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명자는 준비해온 서류철에서 인출 지시서, 해지 신청서, 재단 계좌, 정보, 변호사 위임장을 차례로 꺼내 테이블 위에 정돈합니다. 종이가 닿을 때마다 테이블 표면에서 마찰음이 부드럽게 납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펜을 꺼내 날짜를 적고 도장 위치를 표시한 포스트잇을 한 장씩 옮깁니다. 지점장은 도장과 서명 칸을 번갈아 가리키며 확인합니다.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숨가쁜 리듬이 묻어나고 몇 번이나 물을 마시며 목을 축입니다. 임의 해지 시 불이익 안내 문구를 설명하는 순간 명자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문구의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종이를 한 장 더 꺼냅니다. 고객 응대 개선 요청서라는 제목이 작게 보입니다. 명자는 요청서에 2줄만 적어둡니다. 연령에 대한 선입견 없는 응대. 의심부터 시작하지 말 것. 글씨는 여전히 가지런합니다. 지점장은 그 문구를 읽다가 잠깐 말끝을 잇지 못합니다. 고개가 아주 조금 숙여집니다. 서류가 완비되자 전달과 확인이 빠르고 단정하게 이어집니다. 시스템 상해지 처리를 위한 본점 승인이 필요해 지점장이 즉시 본점에 콜을 연결합니다. 스피커폰으로 바뀐 통화에서 본점 담당자는 차분하게 절차를 읽습니다. 고객 확인, 서명 확인, 도장 확인, 고지사항 확인 완료. 승인 코드 발급합니다. 키보드 자판을 치는 소리가 상담실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팩스가 울리고 프린터가 승인서를 밀어냅니다. 지점장은 승인 코드가 찍힌 종이를 2손으로 들고 명자에게 건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서류철 맨 앞에 꽂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명자가 복도로 걸어 나옵니다. 로비의 소음이 다시 귀에 들어옵니다. 번호표가 불리고 유모차 바퀴가 바닥을 스칩니다. 보안 요원의 인사말이 뒤를 따릅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바깥 햇빛이 상담실 유리벽을 가로질러 들어와 바닥에 긴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 빛 위로 명자의 그림자가 고요히
또렷하게 지나갑니다. 박 대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멈춥니다. 명자의 옆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지만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상담실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 2병은 기이하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과 바구니에 포장 리본만 느슨해져 있습니다. 지점장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잡아당깁니다. 손끝이 떨려 리본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반쯤 내립니다. 외부에서 비추던 햇빛이 흐릿해지고 상담실 안공기는 낮게 가라앉습니다. 화면에는 인출 진행 중이라는 작은 회색 글씨가 깜빡입니다. 깜빡임의 간격이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그 리듬이 방 안공기에 호흡이 됩니다. 오전 11시 50분 본점으로부터 2번째 공지가 도착합니다. 언론 문의 대응 요령이라는 제목이 상단을 차지합니다. 내부 메일의 마지막 줄에는 사건 관련 지점 직원 외부 접촉 금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점장은 공지를 읽고 난 뒤 모든 직원에게 잠정적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문장은 짧고 어조는 딱딱합니다. 박 대리는 듣는 동안 눈을 내리깔고 메모를 하지 않습니다. 메모할 문장이 없다는 듯 혹은 메모할 자격이 없다는 듯 손을 가만히 둡니다. 정오가 지나고 로비는 잠시 빈 의자만 남습니다. 에어컨 타이머가 바람 세기를 줄입니다. 안내방송의 배경음도 조금 낮아집니다.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박 대리는 홀로 창구 유리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봅니다. 유리 너머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 얼굴은 며칠 전의 자신과 같지만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유리는 차갑고 손바닥은 따뜻합니다. 온도 차이만큼의 간극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리만큼의 간극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드러납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박 대리는 구내식당 대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강하지 않지만 도시 끝에 산등선이 뚜렷합니다. 옥상 난간에 등을 기대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검색창에 오명자라고 입력합니다. 자동완성 목록에 재단, 기부, 문화복지, 장학이 나타납니다. 그제야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화면을 닫습니다. 그 동작만으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오늘따라 길어 보입니다. 오후 1시 시스템 알림음이 조금 높은 톤으로 울립니다. 출금 승인 완료라는 팝업이 화면 우측 하단에 조심스럽게 떠오릅니다. 누구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모니터 가까이 고개를 들이밉니다. 숫자가 바뀝니다. 계좌의 긴 자릿수가 순식간에 얇아집니다. 남은 잔액은 제도상의 최소 단위만큼만 남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한순간 가벼워졌다가 금세 더 무거워집니다. 박 대리는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습니다. 귓가에서는 에어컨 소리가, 멀리서는 복사기 소리가, 더 멀리서는 도시의 낮소리가 잡음처럼 섞입니다. 그 모든 소리가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창밖 햇빛은 서재 쪽으로 기울고 로비 바닥의 사각형 빛은 점점 길어져 출입문 쪽으로 미끄러집니다. 박 대리는 그 빛의 경계선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경계선은 확실하지만 몇 분 지나면 자리를 옮깁니다. 경계는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다고 느낍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사기 옆에 놓인 고객의 소리함을 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안쪽에 종이 몇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까 말까 하다 조용히 지나칩니다. 오늘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퇴근 시간 무렵
본점에서 세 번째 공지가 도착합니다. 언론 보도 예상이라는 가제목과 함께 외부 커뮤니케이션 팀 연락처가 하단에 줄지어 있습니다. 박 대리는 모니터를 끄지 못합니다. 화면 속 검은 배경이 그의 얼굴을 흐릿하게 비춥니다. 유리창 밖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지기 시작하고 비상계단 불빛이 시간표처럼 하나씩 켜집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소리, 서랍 닫는 소리, 출입문이 삑하고 닫히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박 대리는 마지막으로 창구 앞에 서서 명자가 앉았던 자리의 의자 높이를 손으로 조정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아주 사소한 동작이지만 손끝의 감각은 오래 남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낮보다 차갑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사람이 초록에서 깜빡이는 하양으로 변합니다. 그는 보도블록 가장자리에 서서 건너편 가로수 끝까지에서 떨어지는 잎을 봅니다. 잎은 바닥에 닿기 전에 속도를 줄입니다. 땅에 닿는 순간은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박 대리는 그걸 본 뒤 허리를 조금 펴고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버스가 오기 전 그는 한번 뒤돌아 은행 간판을 봅니다. 간판의 불빛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 불빛이 자신에게 주던 의미는 오늘로써 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다가오는 버스의 하얀 전조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듭니다. 본점의 회의실은 유리병 너머로 도심의 오후를 내려다봅니다. 화면에는 오명자 자산 구성 요약이 띄워져 있고 항목별 비중이 색띠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치들은 눌러 담은 듯 절제되어 있지만 무게가 분명합니다. 초기 재개발 지구 토지 매입 시기와 매각 시점, 임대 수익 누적, 공익 기부 이력까지 연표로 정리됩니다. 보고서를 읽는 임원들의 시선이 한 줄씩 아래로 내려갈수록 웅성거림이 잦아듭니다. 과장된 탄식 대신 길고 고른 침묵이 자리를 채웁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 쪽 실수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메신저로 언론 모니터링 링크를 보냅니다. 톱 기사 위치에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작은 문장 몇 개가 수많은 클릭을 불러옵니다. 지점에는 언론 취재 요청 전화가 빗발칩니다. 대표번호에 연결된 전화가 번갈아 울리고 안내 멘트가 반복됩니다. 현재 상담 인원이 모두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기 음악이 몇십 초마다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복되는 멜로디가 직원들의 신경을 얇게 긁습니다. 박 대리는 임시로 배정된 뒷방 데스크에서 콜 분기만 돕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손가락 관절이 둔탁하게 아픕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어제까지 했던 일과 오늘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절차를 설명하고 숫자를 다루고 규정을 말하는 일. 그러나 어제와 오늘의 무게는 전혀 같습니다. 같아야 함에도 다릅니다. 같지 않아도 같은 척해야 했던 시간이 오늘 무너집니다. 오명자는 그 시간 재단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면담을 마칩니다. 창문 밖으로 도심 가로수의 잎이 흔들리고 오후 햇빛이 책장 등 뒤로 길게 밀려옵니다. 비서는 다음 주 장학사업 공고 일정과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전환 계획 초안을 설명합니다. 탁자 위에는 결제가 필요한 서류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명자는 차분히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마다 미세한 소리가 나고 그 소리마다 작은 확신이 더해집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많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살짝 젓습니다. 행사 날 한 번이면 충분해요. 불필요한 말이 길어지면
본뜻이 흐려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점장에게는 본점으로 출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넥타이 매무새를 2번 고쳐 잡습니다. 본점 층수 버튼 위 빨간 불이 하나씩 위로 올라갑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알고 온 사람들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시작하면서 지점장은 몇 번이나 목을 가다듬습니다. 발표 자료의 첫 장에는 응대 가이드 위반 사례가, 둘째 장에는 재발 방지 프로토콜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들은 다소 공허합니다. 방지는 항상 사후적이며 실수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회의 막바지, 누군가 묻습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시죠. 지점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지점장과 대외협력팀장이 명자의 집을 찾아옵니다. 현관 앞에서 그들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면담은 길지 않습니다. 명자는 문 안쪽에서 필요한 말만 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는 응대, 그거 하나면 돼요. 팀장은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밀었다가 명자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지점장은 카드를 꺼내 사과의 문구를 적습니다. 펜끝이 종이에 눌리는 소리만 방 안에 남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고단합니다. 계단참에서 멈춰선 지점장은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아래층 창으로 보이는 오래된 마당과 장독대, 뜻밖의 평온함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평온은 늘 폭풍 전과 후에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저녁 뉴스는 사건을 정돈합니다. 짧은 영상과 자막 몇 줄로 압축된 하루가 사람들의 식탁 위로 배달됩니다. 치매 취급받은 어르신, 알고 보니 지역 최대 기부자. 도로변 포장마차에서 뉴스를 본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이 휴대폰 화면을 함께 봅니다. 공기 중에 섞인 여러 감정이 장면마다 묻어납니다. 분노, 안타까움, 통쾌함, 부끄러움. 그 감정들이 뒤섞여 도시의 밤을 조금 더 뜨겁게 만듭니다. 밤이 내려앉을 때 명자는 집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빛이 또렷하고 바람이 잔잔합니다. 낮 동안 머릿속을 스치던 장면들이 한 칸씩 내려앉습니다. 은행 창구의 유리 반사, 봉투 모서리의 감촉, 도장이 종이에 남긴 붉은 원.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방으로 들어와 스탠드를 끄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옅은 어둠이 방 안에 고르게 깔립니다. 그 어둠은 무섭지 않습니다. 새벽으로 이어지는 다리처럼 느껴집니다. 다리 위를 건너면 내일의 할 일이 기다립니다. 재단의 공지, 도서관 설계도면 검토, 그리고 행사 준비. 어둠은 한층 더 얇아지고 밤은 더 가벼워집니다. 아침 포털 메인에 걸린 문장은 전날보다 더 굵습니다. 노인 모욕한 은행, VIP 전액 이탈. 클릭 수는 빠르게 치솟고 댓글의 상단에는 추천수가 붙습니다. 지점 앞 인도에는 카메라 삼각대가 줄지어 서고 마이크 스펀지에 각 방송사 로고가 빼곡합니다. 출근길 보도블록이 엷은 윤기를 띨 만큼 밟히고 또 밟힙니다. 시민단체의 작은 피켓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나이로 깎지 말라, 의심보다 존중. 글씨체도 제각각이지만 뜻은 하나로 모입니다. 보안 요원은 출입문 앞을 지키며 출입증 확인을 조금 더 꼼꼼히 합니다. 직원들은 뒷문으로 들어가고 몇몇은 마스크를 더 깊게 씁니다. 로비 안 안내 데스크에는 민원인이 몰립니다. 통장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이 늘고 지점 실적은 눈에 띄게 꺾입니다. 창구 대기 번호는 길어지는데
상담 시간은 평소보다 길어집니다. 직원들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종종 손을 멈춥니다. 화면에 뜬 내부 공지가 새로운 제한 규정을 알릴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점심 무렵 대기 의자에 앉은 노인 한 분이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습니다. 그는 창구 앞까지 와서 종이를 조용히 건넵니다. 나도 몇 번 의심받았습니다. 오늘은 해지하겠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읽고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본점 대회의실에서는 대책회의가 이어집니다. 위기관리 이사는 5장짜리 슬라이드를 넘기며 그래프를 가리킵니다. 브랜드 신뢰 지표 하락 23%, 예금 이탈 추정 1,200억. 숫자들은 차갑고 선명합니다. 누군가 대외 협력팀장에게 묻습니다. 사과문 초안 준비됐습니까? 팀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령 차별 없는 응대를 약속한다는 문장이 중간줄에 들어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는 적당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문장보다 표정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가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단 한 명의 직원만 놓지 맙시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말은 옳지만 실행이 어렵다는 걸 모두 압니다. 오후 지점장은 다시 명자의 집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언론 동행 없이 조용히 방문합니다. 벨소리 후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오고 문이 열립니다. 명자는 문틈 사이로 고개만 내밉니다. 지점장은 준비해온 편지를 두 손으로 내밉니다. 봉투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사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짧게 말합니다. 사람을 문장으로 설득하지 마세요. 사람을 표정으로 설득하세요. 그 표정이 창구에서 나오면 됩니다.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그 움직임은 느리지만 단호합니다. 문이 닫힌 뒤 지점장은 현관 앞 발판의 먼지를 괜히 톡톡 털어냅니다. 손끝에 남는 고운 먼지가 오늘의 무게를 요약합니다. 저녁 뉴스가 다루는 각도는 더 다양해집니다. 사회부 기자는 고령자 금융사기의 증가 통계를 제시하고 경제부 기자는 금융권의 내부 응대 매뉴얼을 꺼내듭니다. 시민 인터뷰는 짧지만 힘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 같아서 속상했어요. 화면 하단 자막이 그 문장을 다시 써줍니다. 영상은 지점 내부를 비추지 못했지만 로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합니다. 밤이 깊어질 즈음 내부 메신저에는 직원들의 짧은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어떤 메시지는 반성으로, 어떤 메시지는 방어로 기울지만 대부분은 피곤함으로 끝납니다. 박 대리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 어둠을 봅니다. 도시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해야 했던 말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말은 빠르게 잊히지만 침묵은 오래 남습니다. 그는 그 침묵의 무게를 몸 안쪽에서 조용히 느낍니다. 행사장을 밝히는 천장 조명이 따뜻한 톤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하늘재단 발족식이라 적힌 배너가 무대 뒤편을 채웁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지역 학교 교장, 소상공인 협회장, 청년 창업가, 도서관 사서, 장학금 수혜 예정 학생 대표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좌석표가 배치되고 리셉션 데스크 위에는 명찰이 줄지어 놓입니다. 명찰의 글씨체는 크고 읽기 쉬운 폰트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행사 진행팀은 리허설을 마치고 음향 담당자는 마이크 볼륨을 체크합니다. 무대 옆 대기실에서 명자는 한복깃을 한 번 더 매만집니다. 손자 하늘은 프로그램 순서를 확인하며
할머니 옆에 서 있습니다. 개회 멘트가 끝나고 영상이 상영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기부 기록, 도서관 북카트가 복도 끝을 지나는 장면, 낡은 책의 표지가 새로운 장정으로 바뀌는 모습, 소상공인 점포 앞 새간판이 올라가는 순간이 이어집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박수가 자연스럽게 번집니다. 명자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발끝이 미세하게 흔들리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은 내가 쥐고 있으면 숫자일 뿐입니다. 사람 손으로 건너가면 이야기가 됩니다. 문장은 짧고 호흡은 길고 의미는 분명합니다. 박수 소리는 조금 길어집니다. 질의응답 시간, 기자가 손을 듭니다. 은행의 사과를 받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명자는 고개를 약간 기울입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이 창구에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거액을 한 번에 옮기는 결정을 쉽게 하신 건가요? 명자는 미소를 띱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결정한 방향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고 이내 조용해집니다. 행사 후반 장학증서 전달이 이어집니다. 학생 대표가 단상에 올라와 인사를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손에 든 증서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명자는 단상 아래에서 그 손을 바라봅니다. 종이의 흔들림이 안정될 때까지 박수의 길이를 느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약정서에 도장을 찍는 시간에는 가게 이름들이 하나씩 불립니다. 한빛서점, 남산분식, 푸른 세탁소. 가게 이름마다 자리에서 박수 소리가 달라집니다. 가게마다 다르게 살아온 시간들이 이름 속에 앉아 있습니다. 행사 끝, 퇴장 동선이 정돈됩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남은 명찰들이 상자에 다시 담깁니다. 빈 좌석 위에는 프로그램 책자 몇 권이 포개져 있고 첫 페이지 구석이 거의 동일한 각도로 접혀 있습니다. 명자는 무대 뒤로 내려와 의자에 잠시 앉습니다. 하늘이 물을 건넵니다. 물 표면에 조명이 반사되어 작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명자는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릅니다. 오늘은 잘 됐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지만 필요한 만큼 분명합니다. 그날 저녁 포털 메인에는 또 다른 제목이 걸립니다. 은행 대신 사람을 믿다. 오명자 재단 출범. 기사 본문에는 행사 사진이 몇 장 첨부됩니다. 무대 위에서 도장을 찍는 손, 장학 증서를 건네는 순간, 박수를 치는 청중의 손바닥. 손의 이미지가 유난히 많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은 결국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진이 말해줍니다. 댓글 상단에는 간단한 문장이 올라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몇 주 뒤 지점. 유리문에 부착된 공고문이 햇빛에 바래기 시작합니다. 영업 종료 안내라는 네 글자가 큼직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실내 조명이 꺼지고 로비 한가운데 서 있던 홍보 배너가 분해되어 종이 상자에 눕혀집니다. 사물함 문이 벌려지고 텀블러와 달력, 사진 액자 같은 사소한 물건들이 보자기에 감싸집니다. 박 대리는 박스를 하나 들고 창구 앞에 한 번 더 섭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보이던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의자 가죽의 주름, 손잡이의 달은 반짝임, 계산기 키패드의 번들거림이 선명해 보입니다. 그는 키패드를 엄지로 한번 눌러봅니다. 눌리던 감각은 그대로인데 숫자는 아무데도 입력되지 않습니다. 인사 발령 공문이 메일로 도착합니다. 센터 외곽 영업소 전환 배치. 박 대리는 메일을 여러 번 읽어도 문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녁 그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이력서의 취미란에 무엇을 써야 할지 잠깐 고민합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뭅니다. 뒤늦게 취미 대신 봉사활동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주말마다 근처 복지관 배식 봉사를 시작합니다. 스테인리스 국자 손잡이가 손바닥에 차갑게 닿습니다. 배식줄 끝에서 어르신이 작은 그릇을 내밀 때 그는 자연스레 눈을 맞춥니다. 많이 드십시오. 말은 짧지만 어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얇은 유리가 한 장 거친 듯합니다. 지점장 정지우는 기자회견장에 섭니다. 배경 패널에는 회사 로고가 반복됩니다. 그는 준비한 문장을 읽고 예정보다 길게 침묵합니다. 단어가 문장으로 모이기 전 표정이 먼저 사과합니다. 한 고객의 존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작게 들립니다. 플래시가 몇 번 터지고 팔짱을 끼고 있던 누군가의 팔이 풀립니다. 회견이 끝나고 내려오는 계단에서 지점장은 난간을 잡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 냄새가 묻고 그 냄새가 오래 남습니다. 폐점한 지점 자리는 공사 펜스로 둘러집니다. 펜스에 붙은 도면에는 지역 공공도서관 조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공사장 안에서는 먼지가 일고 바닥을 다지는 진동이 낮게 깔립니다. 어느 날 오후 펜스 밖에서 공사 소리를 한참 바라보던 중년 남자가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은행이 사라지고 도서관이 생긴대. 옆에 서 있던 아이가 물어봅니다. 책 빌리러 가도 돼? 남자는 웃습니다. 그럼 몇 마디 대화가 골목 공기 속으로 퍼지고 금세 섞여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화의 흔적은 남습니다. 변화는 늘 이런 작은 문장으로 확정됩니다. 개관식 날 하늘도서관 간판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현관 앞에는 화분이 놓이고 어린이 열람실 앞에 작은 신발장이 설치됩니다. 첫 손님은 유치원생과 손을 잡은 할머니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색연필이 꽂힌 컵을 구경합니다. 사서가 카드 발급 창구에서 미소를 보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도서관 내부에는 조용한 발자국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제일 안쪽 창가 자리에 앉은 명자는 새 책 표지의 잉크 냄새를 맡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꺼내 기증도서 첫 장에 한 줄을 씁니다. 사람을 믿으면 길이 생깁니다. 글씨는 여전히 단정합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리는 강당에는 봄빛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무대 양옆 꽃장식 사이로 아이들이 들락거리고 뒤쪽 좌석에 앉은 학부모들이 조용히 손뼉을 칩니다. 사회자는 프로그램을 차분히 이끌고 명단이 하나씩 불립니다. 학생들이 무대로 올라올 때마다 신발 밑창이 나무 바닥을 살짝 긁습니다. 명자는 첫 줄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작은 소리지만 성장의 소리로 들립니다. 수여가 끝나면 사진 촬영이 이어집니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아이들의 눈이 가늘게 감깁니다. 사진 속 한가운데 명자와 하늘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합니다. 행사 후 간단한 다과 자리가 마련됩니다. 접시에 놓인 모닝빵과 과일꼬치,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가 익숙한 냄새를 냅니다. 명자는 줄 가까이에 서서 차를 따르는 사람들의 손놀림을 봅니다. 서툴지만 성실한 동작들입니다. 한 학생이 명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말은 짧고 미소는 길게 남습니다. 오후 하늘과 명자는 도서관을 함께 돕습니다. 반납된 책의 카드를 정리하고 어린이 열람실에서 책을 다시 꽂습니다. 낮은 키의 책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이 들립니다. 명자는 손끝으로 책등을 정렬합니다.
책등들은 서로 다른 색이지만 한 줄로 서면 단정한 무늬가 됩니다. 질서가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늘은 창가에 걸린 현수막을 정리하다가 글씨 하나를 손끝으로 더 눌러붙입니다. 하늘도서관 모두의 이야기라는 문장이 바람에 덜 흔들립니다. 해질 무렵 둘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습니다. 길 건너 분식집에서 튀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옵니다.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며 웃습니다. 명자는 하늘의 손등에 손을 올립니다. 손등의 열이 부드럽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손등 온도만으로 충분한 때가 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 말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명자는 하늘을 봅니다. 배운 걸 오래 쓰면 됩니다. 단순한 문장들이 문장 이상의 것을 품습니다. 봄의 끝자락, 벚꽃이 거의 다 진 길에 햇빛이 슬쩍 걸립니다. 하늘은 도서관 앞에서 신문을 펼칩니다. 귀퉁이에 작은 사진과 함께 한 줄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오명자, 지역 명예시민상 수상. 그는 고개를 들어 도서관 벽면의 문구를 다시 읽습니다. 돈은 힘이지만 존중은 인간의 자격이다. 글자는 언제 보아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깊이로 들어옵니다. 명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오늘도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둘은 도서관 현관 앞에서 마주 섭니다. 말보다 먼저 미소가 오갑니다. 명자는 꽃을 현관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방문 기록 카드에 이름을 적습니다. 글씨는 처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은 명자의 이름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숫자에 획이 고르고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둘은 도서관 뒤뜰로 걸어갑니다. 작은 텃밭에 심은 허브가 싹을 틔웠고 벤치에는 햇살이 반쯤 걸쳐 있습니다. 명자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종이가 공기를 가르는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하늘이 묻습니다. 그날 많이 속상하셨죠? 명자는 하늘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입니다. 속상했지요. 그래도 잘 흘려보냈습니다. 대답은 짧지만 끝이 단단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도서관 종이 닫힘 시간을 알립니다. 사서는 불을 하나씩 끄고 긴 복도 끝 불빛만 남깁니다. 명자는 일어나 천천히 입구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망설임은 없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 책장 숲을 한 번 더 봅니다. 긴 나무결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책처럼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바깥 공기는 약간 선선하고 밤은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고 짧게 울립니다. 그리고 고요가 잔잔하게 퍼집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